한 마을에서는 주민 10명 중 1명이 암이나 백혈병, 뇌질환의 고통을 받고 있었고요. 강원도 홍천에서는 이유 없이 소가 죽거나 마을 주민들이 암에 걸리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조용했던 시골 마을들이 암 공포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갑상선이가 삐뚤어졌잖아요. 큰아들이 피부암이라고 그랬는데 수정이 안 돼갖고 100번을 수정시키다 안 돼. 송전탑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다는 주민들의 절박한 비명. 마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평온해 보이는 한 어촌 마을. 요즘 이곳은 마을 한가운데 들어선 송전탑 때문에 뒤숭숭합니다. 송전탑 아래 사는 주민들이 원인 모를 질환에 시달리는 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다시피 마을 한가운데 송전탑이 떡하니 서 있는데요. 그동안 주민들이 얼만큼 불안했는지 좀 짐작이 갑니다. 또 피해도 크다고 하시는데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민. 평생을 홍원마을에서 살아온 어촌계장 이은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때요 지금? 네. 지금 활동은 약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원래 좀 건강하셨었죠? 예. 근데 왜 이게 좀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군대 가서 예. 다쳐가지고 그래서 경찰을 꿈꿀 만큼 건강했던 이은우 씨의 아들은 21살 젊은 나이에 뇌종양을 선고받았습니다. 건강한 체격을 가지고 해병대를 이제 지원해서 갔는데 이 포병인데 지금 눈이 초점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총을 MRI를 찍고 CT를 찍고 나니까 그 안에 이제 총 한 2.5cm 되는 용종이 발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 얘가 먹는 약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걸 이제 갑상선 암 있는 분들은 이 호르몬 약하고 이런 걸 안 먹으면 안 되죠. 갑상선에도 문제가 있어요? 네. 뇌종양이 뇌종양하고 갑상선암하고 두 개가 한 번이 와가지고. 이은우 씨 부자는 갑작스러운 병의 원인으로 송전탑을 지목했습니다. 뭔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집 주변에 무슨 철탑이나 뭐 이런 것이 혹시 지나간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요? 병원에서 직접 그 원인에 대해서 원인이 그렇습니다. 네. 집 바로 앞에 설치된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나온 전자파가 건강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인데요.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게 암 수술했잖아요. 갑상선이가 삐뚤어졌잖아요. 이렇게 안 삐뚤어졌지? 삐뚤어졌지? 예. 이게 또 암을 겪으셨잖아요. 네. 이게 뭐 때문이라고 그러세요? 이거 있을 때는 그 암이 없었고 이게 그 설사부터 그랬다면 이게 전기줄. 어르신 댁은 이 송전탑하고 얼마나 거리에 있으세요? 여기 바로 이 집 우리 우리 막내네 집 그 바로 밑 윗집이에요. 네. 2016년 갑상생 암을 진단받았다는 조신환 할아버지. 송전탑과 불과 50m도 안 되는 거리에 살았습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뭐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찌직찌직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전기 소리.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조금 올 때는 저기서 막 번쩍번쩍해요. 스파크도 있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웅웅거리며 들리는 전기 흐르는 소리에 외출조차 두렵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37년 전 마을에 송전탑이 세워질 때만 해도 마을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송전탑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답니다. 네. 병원에서 뭐래요? 자기 운명할 때까지 이거 보게 한다고. 평생을? 네. 평생 후유증과 싸워야 하는 현실에 송전탑에 대한 원망은 커지기만 합니다. 지난해 피부암 판정을 받았다는 또 다른 마을 주민.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데요. 암을 겪으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암이셨어요? 병원으로 가니까 피부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2번은 수술을 했어요. 예. 이것도 여기 수술하면서 이게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가족분 중에서도 비슷하게 암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고요? 우리 큰아들이 피부암이라고 그랬는데 수술해야 한다고. 이게 송전탑 때문에 이런 건가? 뭐 좀 의심이 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밤낮 그런 의심은 있었어요. 지금 살아도. 그런 게 이게 이렇게 그냥 바짝 지나갔으니까 암만 해도 이게 좋지는 못할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요. 뭐다. 마을 내 아픈 사람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직접 실태 조사까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해 주민들의 실태가 어느 정도 되나요? 타동네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사망자도 많고 현재 투병자도 이렇게 지금 현재도 지금 뭐 각종 암이나 각종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 많죠. 주민 45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암이나 뇌질환으로 사망한 주민이 36명, 투병 중인 사람이 27명이나 됐습니다. 암과 뇌질환, 정신질환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저희 생각에는 이제 송전설로 밑에 살다가 보니까 계속 뭐 장시간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병들이 생기지 않나.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는 주민들 대다수가 송전탑 100m 부근에 살고 있었는데요.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전자파에 노출돼 있는지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측정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깝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장치를 가지고서 한번 재볼 텐데 지금 이렇게 들고 있어도 6밀리가우스 왔다 갔다 합니다. 5.7. 옥상 바로 위 송전선로의 전자파는 6밀리가우스에 육박. 송전탑과 가까워질수록 수치는 더 높아졌습니다. 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국내 전자파 유해 기준을 놓고 보면 안전한 수치이지만 국제 기준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위험한 수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주민들은 송전탑을 개설한 한국전력에 수차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 측은 전자파 인체 유해성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3밀리가우스 이상의 노출이 됐을 경우에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833밀리가우스는 단기간 노출이 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치고, 근데 송전성 전자파 같은 경우는 24시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구 결과에 따라서 4밀리가우스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최대한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서 전자파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봄 신서천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앞두고 있어 홍원마을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완공이 되면 주민들한테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고요? 예, 전에 있던 발전소에 비해 2.5배의 전기를 생산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은 올해 6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주민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책을 마련해줘야 주민들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주민들의 대책 요구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어떤 입장인지 들어봤습니다. 주민들 영향조사를 위해서 올해부터 5년 동안 5억씩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처음 착수를 하고 있고, 아울러 저희가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해마다 경년제로 주민들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한 또 다른 지역. 분노한 주민들이 혹한 속에 거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홍천 주민들은 고압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벌써 40일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문 열고 나와서 그것을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후손들, 자손들도 똑같은 생활을 이어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송전탑을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천 지역은 이미 76만 5천 볼트급 초고압 송전탑 21개가 들어선 지역인데요. 동해안에서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으로 앞으로 100개가 넘는 송전탑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피해가 많다는 건 이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남면 지역에 지금 765 20년 전에 세워진 765 고압 송전탑이 한 20여 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를 또다시 500kV HVDC 초고압 송전탑이
그 위쪽으로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특히 송전탑 21개가 설치된 남면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컸는데요. 20여 년 전 마을에 송전탑이 들어선 후 이상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날 모래밭 진통제를 달고 살아요. 그렇지 전자제품도 딴 사람 밥솥 하나 쏠 때 우린 2개씩 써요. 왜요? 빨리 망가져요 그렇게. 여기만 올라간 버섯을 가만히로 따왔거든요. 버섯도 하나도 안 나오지. 저 산에 약초도 많이 없어졌어요. 저게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철탑이. 송전탑과 불과 200m 거리에서 소를 키우는 주민. 소들이 임신을 못하는 이유 역시 송전탑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수정이 안 돼갖고 100번은 수정시키다 안 돼. 이거 키워야 먹고 사는데 수정이 잘 안 되니까 걱정해요. 아예 축사를 포기한 주민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집 옆에 끝머리서부터 여기까지. 이 고압선하고 이 축사하고 너무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너무 안 돼. 수정도 안 되고 안 돼. 그래서 60마리를 내가 그냥 결국은 다 처분을 하고 말았어요. 네? 한 18년 키우다가. 축사가 있던 자리에 집을 지은 주민 역시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당신이 찝찝한 거예요. 뭐 소문은 전자파에 뭐 한다 그러는데 나는 여기서 잘못 들어온 걸로 생각하고 있어. 나 이 찝찝하더라고. 주민들의 이런 우려를 사업 주체인 한국전력은 알고 있을까? 홍천 지역을 이제 위주로 해서 지금 직접 저희가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를 시행하고 있고 또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청된 의견은 또 이렇게 필요하다면 사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전탑을 둘러싼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결정적인 사례가 없는 상황.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주민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자파가 나오는지 노출 조사도 필요하고 그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역학 조사도 필요한데 문제는 그것은 이제 국가가 상당히 많은 재원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일반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역학 조사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자파 공포에 떨며 불안한 동거 중인 주민들. 주민들의 불안을 끝낼 해결책은 언제쯤 마련될 수 있을까요? 뭐 송전탑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장기간 노출이 되기도 했고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고려돼야 되다 보니까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해 보이는데 이거 대책이 없을까요? 네, 이게 취재 과정에서 제가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대체적으로 2가지 가장 큰 불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실태 조사에 대한 것, 역학 조사 요구도 무시됐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지자체나 한전 측에서 마을에 송전탑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추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됐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대책은 송전탑을 철거하는 거겠죠. 그런데 정 안 된다면 이 송전선로를 지하에 묻는 지중화 사업이라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마저도 한전은 지자체의 요청으로 만약에 이것을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전기사업법 제72조의 2에 의거해서 사업비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입장입니다. 아하. 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에서는 좀 엄두가 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답이 없는 핑퐁 싸움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 너무 안타깝고요.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